안녕하십니까. 기출 곧 예상이다. 아름수입니다. 네, 마지막 수목생략 마지막 시간을 역시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염, 무기염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무기염 흡수 기전은 피동적 흡수라는 거 세포볼 이동해서, 그리고 특히 내피의 카스파리데, 사실 이 뿌리에 관한 그림은 무기염에서도 나오고 앞에 생장에서도 나오거든요.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간단히 보셨을 거고, 그림으로서 또 이때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피 부분이라는 거, 내피의 원형질만 이게 이제 선택적으로 흡수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능동적이냐 피동적이냐 바로 이제 이 개념 때문에 좀 그런 건데요. 기억해 주시고, 균근 이 문제도 서로 공생, 우리가 앞 시간에도 간단히 외생이냐 내생이냐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공생의 형태인데 외생 공생이냐 내생 공생이냐 이런 부분들, 특히 기주나 곰팡이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또 구체적으로 또 접할 수도 있으니까 꼭 선생님들의 양성교재를 복습하시면서 같이,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린 것은 최소한의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와 요약본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구나라고 먼저 익히신 다음에 선생님께서 갖고 계시는 양성과정 교재를 2, 3회 정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의 기본 역할은 당연히 무기염과 수분 흡수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이고, 나머지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래서 수액 상승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나다식물은 좀 가동을 통하기 때문에 속도가 늦지만 반면에 피자식물 통과를 통해 속도가 좀 빠르다는 거, 그리고 목부 중에서는 이제 벤질을 이용해서 수액이 상승된다는 거, 그래서 좀 항공제와 상공제의 차이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항공제, 상공제, 침엽수, 그래서 어떤 게 더 빠르겠나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성분이 목부수액은 이런 남노선 설탕과 이거지만 반면에 사부수액은 아주 진한 설탕이고 알칼리성이라는 거, 또 참고로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항공제 시간당 상공제 침엽수, 여기서 순서대로 훨씬 더 많이 빨리 올라가고 더 천천히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 침엽수는 이게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도 수업 들으실 때 나무 주사 그 원리를 알려면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는지 바로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그런 속도나 이런 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되는 거죠. 이런 상승 원리가 응집력설이 거의 유력한데 그거에 대한 단계를 좀 설명드린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술을 보시면 이제 세포부 이동은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역적이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벽과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벽과 세포 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포 벽은 에너지 소모가 없고 가역적입니다. 반면에 세포 질은 오행질막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적 흡수는 결국 뭐겠습니까? 에너지 소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 벽과 세포 질의 차이점을 기억해 달라.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균근은 아시다시피 내생이더라도 흔히 내생이니까 우리가 내피 안쪽까지 들어갈 거 생각하는데, 외생이든 내생이든 내피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순서 기억나시죠? 항공제, 상공제, 침엽수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또 나오죠.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이 부분은 앞에 수분 문제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능동 쪽과 수동적인 거 같이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해서 이런 방금 수분도 마찬가지고 수액 상승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외생균근의 수종에 대해서 내생균근에 대한 수종 이런 거, 그리고 종류까지 알아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최근 9회 때는 두 문제가 나왔었는데 흡수 같은 경우 아까 꼭 자주 나오네요. 세포 질과 세포 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이것도 꼭 뿌리 호흡이 중단되면 당연히 중단되겠죠. 그런 것들. 내초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내피라는 거, 카르파스 카스파리데는 내피.
그리고 역시 선택적이고, 역시 지금 계속 반복됐지 않습니까? 아까 6회 나왔던 문제가 선택적이고 비가역적이다. 이 부분 반대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포벽과 세포질. 그리고 사부수액 역시 아까 나왔던 사부수액 같은 건 뭐라고 했어요? 네, 설탕이니까 비환원당이죠. 아주 진한 설탕이니까. 그리고 탄수화물은 약 20% 정도 됐고 아미노산도 포함됩니다. 대부분이 설탕이라는 거. 이 자당이 설탕입니다. 스크로스 자당이 설탕입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강의를 오랜만에 했던 게 계속 목이 잠기고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다 나음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쌤도 오래 기다리실 것 같아서 PT는 다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강의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대한 제 목 관리를 잘해서 서두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생식과 계하생입니다. 그래서 역시 사실 어느 깊이까지 들어가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 깊이까지는 한다는 건 저희 공부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저도 양성과정에서 수업 들었던 내용만 이 정도 수준만 그냥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 이제 다가올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깊이까지 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목표는 60점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잘 다져서 기본적인 거 하신 다음에 양성과정 교조를 하시면 충분히 60점 가능하십니다. 나자성모델 같은 경우 암수 한 몸이 건강한 가지에 있고 수컷은 다소 연약한 가지에 있다는 거. 그리고 배주는 노출되어 있고 나자식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소나무죠. 주공 꽃가루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화, 꽃눈의 원기 형성 시기에 대해서 이것도 다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기억할 수 있는 부분만 기억해 주십시오. 나우블로 좀 해놨는데 그래서 봄에 개화할 때 하는 거는 봄이 개화하는 것은 꽃눈이 5월 하수 정도 형성된다 이거죠. 포도가. 그러면 그 다음에 봄에 개화를 하는 거죠. 반면에 여름과 가을에 개화하는 것은 그해 예를 들어서 무궁화 같은 경우 5월 말에 꽃눈이 원기가 형성돼서 그해 늦여름이나 가을에 이렇게 꽃이 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수 기간도 기억해 두시고 이게 지금 뭐 가장 긴 거, 뭐 가장 짧은 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뭐 수정이나 그런 부분과 같이 묶어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 성숙기간, 죄송합니다. 수정기간과 성숙기간 이게 두 개야. 감수가 아니고 감수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게 좀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들을 좀 특이한 기간, 좀 길다든지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자에서 열매 성숙기간이 상수리, 굴참나무, 소나무들은 이렇게 2년 정도 걸리고 향나무는 2에서 4년 정도 그 외에는 대부분이 이제 당년 그 해에 있지만 그런 경우 특히 이게 같은 참나무류에도 신갈나무, 똑감나무 있죠. 화이트 오크와 그다음에 블랙 오크라는 상수리 굴참 좀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소나무는 이제 특이한 성전 그리고 이게 기출이 된 적이 있어서 이게 한 번만 나온 것도 아니어서 제가 다시 사실 저도 저희 강의 수업 시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기출을 보다 보니까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검색을 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화와 잡성화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기출 나왔던 게 완전화 모두 말 그대로입니다. 완전하니까 그래서 봄나무 뭐 자기나 더 드무니까 드문 걸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불완전화가 더 많으면 되니까. 그리고 잡성화 같은 경우는 이때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양성화와 단성화가 한 골에 달려있다. 따로따로 달린 경우가 있는데 나무가 다른 게 있고요. 같은 나무에서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1가화와 또 2가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나무죠. 이게 약간 다릅니다. 개념이 구분하는 개념이 그래서 이 정도 수준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기출에 나왔던 문제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시라고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그리고 종자생리도 한번 좀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기출 어떻게 나왔는가 보겠습니다. 아까 나왔었죠? 가장 긴 수목에서 이렇게 굴참나무, 블랙오크 종류 나왔었다고 그랬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화성리에 대한 설명. 뭐 그냥 사실은 그냥 준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지베렐리는 어때요? 그렇죠. 옥신이죠. 이 왕꽃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옥신과 영향이 있는 거고, 이제 성장, 키가 크는 거하고 관련 있는 게 지베렐린이죠. 꽃이, 예, 조금 전에 나왔던 제가 말씀드린 1가와 2가 구분할 수 있는가. 그래서 1가와 2가 구분하고, 잡성과 완성과 구분하고, 이 두 개는 따로따로입니다. 다른 겁니다. 분류 기준이 다릅니다. 이렇게 두시고, 이것도 역시 점수 주는 것 같아요. 사실, 개화촉진이 과서, 이건 상식인 것 같아요. 당연히 건조하고 더운 날씨겠죠. 그래서 됐고, 그리고 이제 휴먼 발화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전자가 다시 발화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배를 합성되지만 색산도 생산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유성생식 같은 경우가 나다신물하고 구분해서 이거는 맞고, 나머지는 나왔었죠. 이제 좀 다시 한번 소나무와 전나무는 소나무가 훨씬 길잖아요. 전나무는 그의 당연이고, 배우가 먼저 발달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게 뭐 풍매화 그리고 충매화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제 풍매화는 바람이고 충매화는 곤충이니까 당연히 풍매화가 훨씬 더 화분 생산량이 많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역시 성숙한 이거 다음에니까 2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또 나왔네요. 그래서 부르시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불안전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분해 준 거, 1가와 2가와 이제 잡성화 완전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둘 다 최근 9회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피자식물은 이거 아니죠? 나다식물에 관한 건가요? 예. 그래서 좀 이게 잘못된 편, 잘 보시고 옳은 보기도 꼭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호르몬 같은 경우도 아까 지베릴리 나왔었잖아요. 키 크는 거 주로. 그래서 옥신, 정하올 수도 있고, 또 옥신하면서 많이 이게 햇볕에 어느 쪽이 더 많은가, 이게 뿌리 부분하고, 위에 잎 부분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줄기 부분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것도 그림으로 또 설명이 됐었는데, 제가 그림까지 못 넣는데, 한번 기억해 두시고. 시토킨이 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노쇠 지연 하면 딱 시토킨이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시산 혹은 ABA라고 아예 문제 ABA라고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설명 안 해주고 아브시산을 해서 ABA라고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발화억제, 휴면을 유도, 그다음에 이거 결국 추나철이라는 개념은 아비스산이 제거되어서 봄 발화가 촉진된다는 거죠. 그게 원리가 낮은 농도에 노출될 때. 에틸렌 같은 경우 기억해 두시고, 이게 조금 기타 호르몬 중에서도 브라시노 스테로이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이렇게 읽어보시고, 새로운 가지는 세입해서 옥신이 증가하고, 부분들 기억해 주시고, 직경, 생명은 뿌리에서 이런 거. 자, 기출문제는 물론 이것까지 다 알면 좋지만 모르더라도 노쇠지연 그러면 시토킨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옥신은 뿌리 쪽 방향으로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죠. 소모가 되지 않진 않죠. 그래서 보시고, 지베릴린 같은 경우는 목부사부 통한 양방향으로 이동 가능하지만 시토킨 같은 경우는 뿌리 끝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이런 부분들, ABA도 역시 목부사부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에틸렌 같은 경우가 거의 가스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세포 간극과 같은 빈 공간을 활용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꼭 읽어주시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옥신 같은 경우는 유세포를 통해서 살아있는 세포만 가는 겁니다. 옥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되는 겁니다. 옥신 이동할 때.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크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지베렐린
이거 다 안 읽어보시더라도, 지베릴린 그러면, 이런 거죠. 그래서 왜냐면 저해 물질이니까, 지베릴린 하면 생장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런 분이구나.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나머지는 왜 보기에 틀렸는가, 이제 10번도 보시고, 나오고, 이 틀린 보기를 보셔야만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다르게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트레스 생략 같은 경우, 직객성장 같은 경우, 이제 춘제에서 추제로 이행시기 같은 거 보시면 되고, 이제 내관성, 이겨낸다는 거죠. 건조함을. 특수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뿌리죠. 뿌리에 대한 나무, TR. 그래서 이 TR율이 작다는 거. 이렇게 주시고 나머지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특히 압축 이상제와 신장 이상제, 압축 이상제 침엽수, 그래서 이 방향, 경사자 아래 바람 반대 방향으로 옥신 축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신장 이상제는 바로 경사지 위, 바람 부는 쪽으로 옥신 결핍으로, 그래서 교질섬이 생성되거나 혹은 나이트 확대돼서 이런 조금 편집 죄송합니다. 편심생장이라고 그러죠.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그래서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잘라는 부분. 그림으로 하면 쌤들은 수업 시간에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스트레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도 보시고 내관성 가깝게 나왔던 이미 본문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난 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다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스트레스도. 근데 사실 읽어보시면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기만 잘 읽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분류를 좀 잘못했거나 놓쳤던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는 직경생장 파트에 나왔던 문제인데 제가 빠뜨렸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직경생장 단원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래서 횡단면에서 접선 방향으로 세포를 만든 건 이제 병증 분열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빠뜨렸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도 제가 조금 빠뜨렸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머지 보기는 한번 이렇게 유연기는 어렸을 때 가죠. 우리가 향나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바늘같이 뾰족했다가 나중에 성엽이 되면 비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탐정이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좀 각이 있다가 나중에 좀 둥글게 이런 부분 그리고 나머지 또 보시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남은 제가 좀 분리하기 어려웠던 문제, 애매해서 이게 탈리 현상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넣을까 하다가 또 내용 읽어보다가 낙엽주고 넣을까 하다가 좀 보기 내용이 좀 그래서 고민하다가 못 넣었던 분류도 힘들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 자체가 세포벽이 얇고 작다는 거 그래서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성숙하면서 변하는 거죠. 사실 입찰에도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숙하면서 변한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략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PDF 파일로도 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토양학도 다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목이 상태가 안 좋아서 강의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